역사 속 인물들의 삶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깊은 통찰과 지혜를 주곤 합니다. 특히 수많은 질병과 짧은 수명이 당연했던 시대에 유독 건강하게 장수했던 인물이 있다면 그 비결이 궁금해지지 않을 수 없죠. 오늘 우리가 함께 시간여행을 떠나 만나볼 인물은 바로 조선의 21대 왕, 영조입니다. 여러분, 조선시대 왕들의 평균 수명이 몇 살이었는지 아십니까? 온갖 귀한 음식과 당대 최고의 의수를 누렸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평균 수명은 놀랍게도 45세에 불과했습니다. 극심한 스트레스와 과도한 영양 섭취, 그리고 운동 부족이 그 원인으로 꼽히지요. 그런데 영조는 무려 83세까지 살았습니다. 당시 남성의 평균 기대 수명이 50대 중반이었던 것을 감안하면 오늘날의 100세 장수에 비견될 만큼 경이로운 기록입니다. 심지어 52년이라는 조선 최장기 집권 기록까지 세웠죠. 과연 무엇이 달랐을까요? 최고의 자리에 있었지만 스스로를 가장 엄격하게 다스렸던 왕, 영조. 그의 건강 장수 비결 속으로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영조의 장수 비결을 이해하기 위해선 먼저 그의 출생 배경을 알아야 합니다. 영조의 어머니는 정식 후궁이 아닌 궁중에 물깃는 하인이었던 무술이 출신의 숙빈 최씨였습니다. 이 때문에 영조는 평생 자신의 출신에 대한 깊은 콤플렉스를 안고 살았다고 전해집니다. 하지만 영조는 이 콤플렉스를 부정적인 방향이 아닌 스스로를 채찍질하는 원동력으로 삼았습니다. 나는 다른 왕들과 다르다. 그러니 몇 배는 더 노력하고 더 모범을 보여야 한다는 강박에 가까운 자기관리가 시작된 것이죠. 그는 스스로에게 혹독할 정도로 엄격한 삶의 기준을 세웠고 이는 그의 식습관과 생활 방식 전반에 고스란히 나타납니다. 조선왕조실록과 승정원일기에는 영조가 직접 남긴 말이 생생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평생 얇은 옷을 입고 거친 음식을 먹으니 어머니께서 늘 걱정하셨다. 하지만 나는 지금껏 병이 없으니 이는 모두 옷과 음식을 후하게 하지 않았던 보람이다. 사람의 기력은 잘 입고 잘 먹는 데서 오히려 소모되는 것이다. 이 말 속에 그의 장수 비결 첫 번째 열쇠가 담겨 있습니다. 바로 소식과 거친 음식입니다. 당시 흰쌀밥과 고깃국은 양반과 왕족의 부와 권력을 상징하는 음식이었습니다. 마치 70년대 보릿고개를 겪었던 우리 부모님 세대가 흰쌀밥 한 그릇을 귀하게 여겼던 것처럼 말이죠. 하지만 영조는 왕의 신분임에도 불구하고 흰쌀밥 대신 일부러 잡곡밥을 즐겨 먹었습니다. 팥보리밥, 콩보리밥, 수수밥처럼 거칠고 소화가 더딘 음식들을 통해 과식을 막고 혈당이 급격히 오르는 것을 방지했던 것입니다. 이는 현대의학에서 말하는 저혈당 지수 식단의 원리와 정확히 일치합니다. 수백 년 전 영조는 이미 몸으로 그 지혜를 터득하고 있었던 셈입니다. 그의 식단은 이뿐만이 아니었습니다. 튀기거나 기름진 조리법 대신 찌거나 구운 담백한 음식을 선호했습니다. 즐겨 먹었던 육류도 붉은 소고기보다는 꿩고기, 닭고기, 메추라기 같은 가금류였고 전복, 숭어, 민어, 굴과 같은 신선한 해산물과 각종 버섯을 사랑했습니다. 간식조차 남달랐습니다. 단맛 강한 유과나 약과 대신 연육, 백봉령, 산약 등 9가지 약재를 넣어 만든 구선항도고라는 떡을 먹었습니다. 허기를 달래는 동시에 몸을 보하는 약과 같은 간식을 즐긴 것이죠. 50대에 접어들어 기력이 쇠하고 여름철 설사와 현기증으로 고생할 때는 고추장을 즐겨 찾았다고 합니다. 고추장의 매운맛이 입맛을 돋우고 기운을 차리게 하는데 도움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영조의 밥상은 화려함과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왕의 수라상이라기보다는 오히려 수행자의 식단에 가까웠죠.
그는 하루 5번에 걸쳐 상을 받았던 다른 왕들과 달리 식사 횟수도 3번으로 줄였습니다. 스스로 절식하지 않고 기름진 음식을 탐하면 반드시 병이 든다고 말하며 평생을 검소한 식단으로 일관했습니다. 영조의 철저한 자기관리 2번째 비결은 바로 금주입니다. 그는 술을 단순한 기호식품이 아니라 백성의 피와 땀인 곡식을 낭비하는 국가의 해악으로 여겼습니다. 당시 극심한 기근으로 백성들이 굶주리는데 일부 부유층이 쌀로 술을 빚어 마시는 것을 보고 나라의 근간을 흔드는 일이라 생각했던 것입니다. 이에 영조는 역사상 가장 강력한 금주령을 반포합니다. 제사에 올리는 술조차 금지하고 대신 단맛이 나는 식혜를 올리게 했습니다. 술을 사서 마신 자는 노비로 삼고 양반이라도 여러 차례 어기면 먼 곳으로 귀양을 보냈으며 심지어 술을 밀조한 사람은 참수형에 처할 정도로 법은 엄격했습니다. 술이 건강에 미치는 해악은 물론 사회 경제적인 폐해까지 내다본 선구안이었습니다. 3번째 비결은 규칙적인 생활 습관입니다. 늦은 밤까지 연애를 즐겼던 다른 왕들과 달리 영조는 일찍 잠자리에 들고 일찍 일어나는 습관을 평생 유지했습니다. 충분한 수면이야말로 건강의 기본임을 알고 있었던 것이죠. 또한 그는 자신의 몸 상태에 매우 민감했습니다. 조금이라도 이상을 느끼면 즉시 어의를 불렀습니다. 제52년 동안 내의원의 진료를 받은 횟수가 무려 7,284회, 한 달 평균 10일, 7회, 즉 2-3일에 한 번꼴로 건강을 점검한 셈입니다. 병이 생기기 전에 예방하고 작은 문제라도 초기에 바로잡으려는 적극적인 건강관리의 결과였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어쩌면 가장 중요한 비결은 바로 평생 현역으로 살았다는 점입니다. 왕이라는 자리는 정년이 없는 직업입니다. 영조는 80세가 넘는 나이에도 신하들과 국정을 논하고 끊임없이 글을 쓰고 정책을 만들었습니다. 붕당 정치의 폐해를 막기 위한 탕평책, 백성들의 군역 부담을 줄여준 균역법 등 그의 개혁 정치는 노년까지 멈추지 않았습니다. 끊임없이 배우고 고민하고 소통하는 과정 속에서 그의 뇌는 늙을 틈이 없었고 삶의 목적의식은 그의 정신을 더욱 또렷하게 만들었습니다. 때로는 궁궐 밖으로 나가 직접 백성들의 목소리를 듣는 등 육체적인 활동도 게을리하지 않았습니다. 이처럼 쉼없는 지적 활동과 사회적 역할이야말로 그를 총명하고 건강하게 만든 최고의 명약이었을 것입니다. 정리해볼까요? 영조의 장수 비결은 결코 특별한 비법이 아니었습니다. 소식과 거친 음식을 즐기는 검소한 식단, 술과 담배를 멀리하는 절제,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는 규칙적인 생활, 그리고 죽는 날까지 자신의 일을 사랑하며 열정적으로 살아간 삶의 태도. 이는 오늘날의 우리에게도 여전히 유효한 건강의 황금률입니다. 모든 것을 가질 수 있는 자리에서 스스로 절제와 검소함을 선택했던 왕 영조. 그의 삶은 진정한 건강이 풍요로운 물질이 아닌 올바른 습관과 건강한 정신에서 비롯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깊이 일깨워줍니다. 오늘 영조 임금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삶에 지혜와 영감을 주었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이 건강한 지혜를 더 많은 분들과 나눠주십시오. 여러분의 삶에 늘 건강과 평안이 가득하기를 기원. 역사 속 인물들의 삶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깊은 통찰과 지혜를 주곤 합니다. 특히 수많은 질병과 짧은 수명이 당연했던 시대에 유독 건강하게 장수했던 인물이 있다면 그 비결이 궁금해지지 않을 수 없죠. 오늘 우리가 함께 시간여행을 떠나 만나볼 인물은 바로 조선의 21대 왕 영조입니다. 여러분, 조선시대 왕들의 평균 수명이 몇 살이었는지 아십니까? 온갖 귀한 음식과 당대 최고의 의술을 누렸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평균 수명은 놀랍게도 45세에 불과했습니다.
극심한 스트레스와 과도한 영양 섭취, 그리고 운동 부족이 그 원인으로 꼽히지요. 그런데 영조는 무려 83세까지 살았습니다. 당시 남성의 평균 기대 수명이 50대 중반이었던 것을 감안하면 오늘날의 100세 장수에 비견될 만큼 경이로운 기록입니다. 심지어 52년이라는 조선 최장기 집권 기록까지 세웠죠. 과연 무엇이 달랐을까요? 최고의 자리에 있었지만 스스로를 가장 엄격하게 다스렸던 왕, 영조. 그의 건강 장수 비결 속으로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영조의 장수 비결을 이해하기 위해선 먼저 그의 출생 배경을 알아야 합니다. 영조의 어머니는 정식 후궁이 아닌 궁중에 물깃는 하인이었던 무술이 출신의 숙빈 최씨였습니다. 이 때문에 영조는 평생 자신의 출신에 대한 깊은 콤플렉스를 안고 살았다고 전해집니다. 하지만 영조는 이 콤플렉스를 부정적인 방향이 아닌 스스로를 채찍질하는 원동력으로 삼았습니다. 나는 다른 왕들과 다르다. 그러니 몇 배는 더 노력하고 더 모범을 보여야 한다는 강박에 가까운 자기관리가 시작된 것이죠. 그는 스스로에게 혹독할 정도로 엄격한 삶의 기준을 세웠고 이는 그의 식습관과 생활 방식 전반에 고스란히 나타납니다. 조선왕조실록과 승정원일기에는 영조가 직접 남긴 말이 생생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평생 얇은 옷을 입고 거친 음식을 먹으니 어머니께서 늘 걱정하셨다. 하지만 나는 지금껏 병이 없으니 이는 모두 옷과 음식을 후하게 하지 않았던 보람이다. 사람의 기력은 잘 입고 잘 먹는 데서 오히려 소모되는 것이다. 이 말 속에 그의 장수 비결 첫 번째 열쇠가 담겨 있습니다. 바로 소식과 거친 음식입니다. 당시 흰쌀밥과 고깃국은 양반과 왕족의 부와 권력을 상징하는 음식이었습니다. 마치 70년대 보릿고개를 겪었던 우리 부모님 세대가 흰쌀밥 한 그릇을 귀하게 여겼던 것처럼 말이죠. 하지만 영조는 왕의 신부임에도 불구하고 흰쌀밥 대신 일부러 잡곡밥을 즐겨 먹었습니다. 팥보리밥, 콩보리밥, 수수밥처럼 거칠고 소화가 더딘 음식들을 통해 과식을 막고 혈당이 급격히 오르는 것을 방지했던 것입니다. 이는 현대의학에서 말하는 저혈당 지수 식단의 원리와 정확히 일치합니다. 수백 년 전 영조는 이미 몸으로 그 지혜를 터득하고 있었던 셈입니다. 그의 식단은 이뿐만이 아니었습니다. 튀기거나 기름진 조리법 대신 찌거나 구운 담백한 음식을 선호했습니다. 즐겨 먹었던 육류도 붉은 소고기보다는 꿩고기, 닭고기, 메추라기 같은 가금류였고 전복, 숭어, 민어, 굴과 같은 신선한 해산물과 각종 버섯을 사랑했습니다. 간식조차 남달랐습니다. 단맛 강한 유과나 약과 대신 연육, 백봉령, 산약 등 9가지 약재를 넣어 만든 구선항도고라는 떡을 먹었습니다. 허기를 달래는 동시에 몸을 보하는 약과 같은 간식을 즐긴 것이죠. 50대에 접어들어 기력이 쇠하고 여름철 설사와 현기증으로 고생할 때는 고추장을 즐겨 찾았다고 합니다. 고추장의 매운맛이 입맛을 돋우고 기운을 차리게 하는데 도움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영조의 밥상은 화려함과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왕의 수라상이라기보다는 오히려 수행자의 식단에 가까웠죠. 그는 하루 5번에 걸쳐 상을 받았던 다른 왕들과 달리 식사 횟수도 3번으로 줄였습니다. 스스로 절식하지 않고 기름진 음식을 탐하면 반드시 병이 든다고 말하며 평생을 검소한 식단으로 일관했습니다. 영조의 철저한 자기관리 두 번째 비결은 바로 금주입니다. 그는 술을 단순한 기호식품이 아니라 백성의 피와 땀인 곡식을 낭비하는 국가의 해악으로 여겼습니다. 당시 극심한 기근으로 백성들이 굶주리는데 일부 부유층이 쌀로 술을 빚어 마시는 것을 보고
나라의 근간을 흔드는 일이라 생각했던 것입니다. 이에 영조는 역사상 가장 강력한 금주령을 반포합니다. 제사에 올리는 술조차 금지하고 대신 단맛이 나는 식혜를 올리게 했습니다. 술을 사서 마신 자는 노비로 삼고 양반이라도 여러 차례 어기면 먼 곳으로 귀양을 보냈으며 심지어 술을 밀조한 사람은 참수형에 처할 정도로 법은 엄격했습니다. 술이 건강에 미치는 해악은 물론 사회 경제적인 폐해까지 내다본 선구안이었습니다. 세 번째 비결은 규칙적인 생활 습관입니다. 늦은 밤까지 연애를 즐겼던 다른 왕들과 달리 영조는 일찍 잠자리에 들고 일찍 일어나는 습관을 평생 유지했습니다. 충분한 수면이야말로 건강의 기본임을 알고 있었던 것이죠. 또한 그는 자신의 몸 상태에 매우 민감했습니다. 조금이라도 이상을 느끼면 즉시 어의를 불렀습니다. 제52년 동안 내의원의 진료를 받은 횟수가 무려 7,284회, 한 달 평균 10일, 7회, 즉 2, 3일에 한 번꼴로 건강을 점검한 셈입니다. 병이 생기기 전에 예방하고 작은 문제라도 초기에 바로잡으려는 적극적인 건강관리의 결과였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어쩌면 가장 중요한 비결은 바로 평생 현역으로 살았다는 점입니다. 왕이라는 자리는 정년이 없는 직업입니다. 영조는 80세가 넘는 나이에도 신하들과 국정을 논하고 끊임없이 글을 쓰고 정책을 만들었습니다. 붕당 정치의 폐해를 막기 위한 탕평책, 백성들의 군역 부담을 줄여준 균역법 등 그의 개혁 정치는 노년까지 멈추지 않았습니다. 끊임없이 배우고 고민하고 소통하는 과정 속에서 그의 뇌는 늙을 틈이 없었고 삶의 목적의식은 그의 정신을 더욱 또렷하게 만들었습니다. 때로는 궁궐 밖으로 나가 직접 백성들의 목소리를 듣는 등 육체적인 활동도 게을리하지 않았습니다. 이처럼 쉼없는 지적 활동과 사회적 역할이야말로 그를 총명하고 건강하게 만든 최고의 명약이었을 것입니다. 정리해볼까요? 영조의 장수 비결은 결코 특별한 비법이 아니었습니다. 소식과 거친 음식을 즐기는 검소한 식단, 술과 담배를 멀리하는 절제,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는 규칙적인 생활, 그리고 죽는 날까지 자신의 일을 사랑하며 열정적으로 살아간 삶의 태도. 이는 오늘날의 우리에게도 여전히 유효한 건강의 황금률입니다. 모든 것을 가질 수 있는 자리에서 스스로 절제와 검소함을 선택했던 왕 영조. 그의 삶은 진정한 건강이 풍요로운 물질이 아닌 올바른 습관과 건강한 정신에서 비롯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깊이 일깨워줍니다. 오늘 영조 임금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삶의 지혜와 영감을 주었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이 건강한 지혜를 더 많은 분들과 나눠주십시오. 여러분의 삶에 늘 건강과 평안이 가득하기를 기원. 역사 속 인물들의 삶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깊은 통찰과 지혜를 주곤 합니다. 특히 수많은 질병과 짧은 수명이 당연했던 시대에 유독 건강하게 장수했던 인물이 있다면 그 비결이 궁금해지지 않을 수 없죠. 오늘 우리가 함께 시간여행을 떠나 만나볼 인물은 바로 조선의 21대 왕, 영조입니다. 여러분, 조선시대 왕들의 평균 수명이 몇 살이었는지 아십니까? 온갖 귀한 음식과 당대 최고의 의술을 누렸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평균 수명은 놀랍게도 45세에 불과했습니다. 극심한 스트레스와 과도한 영양 섭취, 그리고 운동 부족이 그 원인으로 꼽히지요. 그런데 영조는 무려 83세까지 살았습니다. 당시 남성의 평균 기대 수명이 50대 중반이었던 것을 감안하면 오늘날의 100세 장수에 비견될 만큼 경이로운 기록입니다. 심지어 52년이라는 조선 최장기 집권 기록까지 세웠죠. 과연 무엇이 달랐을까요? 최고의 자리에 있었지만 스스로를 가장 엄격하게 다스렸던 왕, 영조.
그의 건강 장수 비결 속으로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영조의 장수 비결을 이해하기 위해선 먼저 그의 출생 배경을 알아야 합니다. 영조의 어머니는 정식 후궁이 아닌 궁중에 물깃는 하인이었던 무술이 출신의 숙빈 최씨였습니다. 이 때문에 영조는 평생 자신의 출신에 대한 깊은 콤플렉스를 안고 살았다고 전해집니다. 하지만 영조는 이 콤플렉스를 부정적인 방향이 아닌 스스로를 채찍질하는 원동력으로 삼았습니다. 나는 다른 왕들과 다르다. 그러니 몇 배는 더 노력하고 더 모범을 보여야 한다는 강박에 가까운 자기관리가 시작된 것이죠. 그는 스스로에게 혹독할 정도로 엄격한 삶의 기준을 세웠고 이는 그의 식습관과 생활 방식 전반에 고스란히 나타납니다. 조선왕조실록과 승정원일기에는 영조가 직접 남긴 말이 생생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평생 얇은 옷을 입고 거친 음식을 먹으니 어머니께서 늘 걱정하셨다. 하지만 나는 지금껏 병이 없으니 이는 모두 옷과 음식을 후하게 하지 않았던 보람이다. 사람의 기력은 잘 입고 잘 먹는 데서 오히려 소모되는 것이다. 이 말 속에 그의 장수 비결 첫 번째 열쇠가 담겨 있습니다. 바로 소식과 거친 음식입니다. 당시 흰쌀밥과 고깃국은 양반과 왕족의 부와 권력을 상징하는 음식이었습니다. 마치 70년대 보릿고개를 겪었던 우리 부모님 세대가 흰쌀밥 한 그릇을 귀하게 여겼던 것처럼 말이죠. 하지만 영조는 왕의 신부님에도 불구하고 흰쌀밥 대신 일부러 잡곡밥을 즐겨 먹었습니다. 팥보리밥, 콩보리밥, 수수밥처럼 거칠고 소화가 더딘 음식들을 통해 과식을 막고 혈당이 급격히 오르는 것을 방지했던 것입니다. 이는 현대의학에서 말하는 저혈당 지수 식단의 원리와 정확히 일치합니다. 수백 년 전 영조는 이미 몸으로 그 지혜를 터득하고 있었던 셈입니다. 그의 식단은 이뿐만이 아니었습니다. 튀기거나 기름진 조리법 대신 찌거나 구운 담백한 음식을 선호했습니다. 즐겨 먹었던 육류도 붉은 소고기보다는 꿩고기, 닭고기, 메추라기 같은 가금류였고 전복, 숭어, 민어, 굴과 같은 신선한 해산물과 각종 버섯을 사랑했습니다. 간식조차 남달랐습니다. 단맛 강한 유과나 약과 대신 연육, 백봉령, 산약 등 9가지 약재를 넣어 만든 구선항도고라는 떡을 먹었습니다. 허기를 달래는 동시에 몸을 보하는 약과 같은 간식을 즐긴 것이죠. 50대에 접어들어 기력이 쇠하고 여름철 설사와 현기증으로 고생할 때는 고추장을 즐겨 찾았다고 합니다. 고추장의 매운맛이 입맛을 돋우고 기운을 차리게 하는데 도움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영조의 밥상은 화려함과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왕의 수라상이라기보다는 오히려 수행자의 식단에 가까웠죠. 그는 하루 5번에 걸쳐 상을 받았던 다른 왕들과 달리 식사 횟수도 3번으로 줄였습니다. 스스로 절식하지 않고 기름진 음식을 탐하면 반드시 병이 든다고 말하며 평생을 검소한 식단으로 일관했습니다. 영조의 철저한 자기관리 두 번째 비결은 바로 금주입니다. 그는 술을 단순한 기호식품이 아니라 백성의 피와 땀인 곡식을 낭비하는 국가의 해악으로 여겼습니다. 당시 극심한 기근으로 백성들이 굶주리는데 일부 부유층이 쌀로 술을 빚어 마시는 것을 보고 나라의 근간을 흔드는 일이라 생각했던 것입니다. 이에 영조는 역사상 가장 강력한 금주령을 반포합니다. 제사에 올리는 술조차 금지하고 대신 단맛이 나는 식혜를 올리게 했습니다. 술을 사서 마신 자는 노비로 삼고 양반이라도 여러 차례 어기면 먼 곳으로 귀양을 보냈으며 심지어 술을 밀조한 사람은 참수형에 처할 정도로 법은 엄격했습니다. 술이 건강에 미치는 해악은 물론 사회 경제적인 폐해까지 내다본 선구안이었습니다.
세 번째 비결은 규칙적인 생활 습관입니다. 늦은 밤까지 연애를 즐겼던 다른 왕들과 달리 영조는 일찍 잠자리에 들고 일찍 일어나는 습관을 평생 유지했습니다. 충분한 수면이야말로 건강의 기본임을 알고 있었던 것이죠. 또한 그는 자신의 몸 상태에 매우 민감했습니다. 조금이라도 이상을 느끼면 즉시 어의를 불렀습니다. 제52년 동안 내의원의 진료를 받은 횟수가 무려 7,284회, 한 달 평균 10일, 7회, 즉 2, 3일에 한 번꼴로 건강을 점검한 셈입니다. 병이 생기기 전에 예방하고 작은 문제라도 초기에 바로잡으려는 적극적인 건강관리의 결과였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어쩌면 가장 중요한 비결은 바로 평생 현역으로 살았다는 점입니다. 왕이라는 자리는 정년이 없는 직업입니다. 영조는 80세가 넘는 나이에도 신하들과 국정을 논하고 끊임없이 글을 쓰고 정책을 만들었습니다. 붕당 정치의 폐해를 막기 위한 탕평책, 백성들의 군역 부담을 줄여준 균역법 등 그의 개혁 정치는 노년까지 멈추지 않았습니다. 끊임없이 배우고 고민하고 소통하는 과정 속에서 그의 뇌는 늙을 틈이 없었고 삶의 목적의식은 그의 정신을 더욱 또렷하게 만들었습니다. 때로는 궁궐 밖으로 나가 직접 백성들의 목소리를 듣는 등 육체적인 활동도 게을리하지 않았습니다. 이처럼 쉼없는 지적 활동과 사회적 역할이야말로 그를 총명하고 건강하게 만든 최고의 명약이었을 것입니다. 정리해볼까요? 영조의 장수 비결은 결코 특별한 비법이 아니었습니다. 소식과 거친 음식을 즐기는 검소한 식단, 술과 담배를 멀리하는 절제,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는 규칙적인 생활, 그리고 죽는 날까지 자신의 일을 사랑하며 열정적으로 살아간 삶의 태도. 이는 오늘날의 우리에게도 여전히 유효한 건강의 황금률입니다. 모든 것을 가질 수 있는 자리에서 스스로 절제와 검소함을 선택했던 왕 영조. 그의 삶은 진정한 건강이 풍요로운 물질이 아닌 올바른 습관과 건강한 정신에서 비롯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깊이 일깨워줍니다. 오늘 영조 임금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삶에 지혜와 영감을 주었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이 건강한 지혜를 더 많은 분들과 나눠주십시오. 여러분의 삶에 늘 건강과 평안이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 역사 속 인물들의 삶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깊은 통찰과 지혜를 주곤 합니다. 특히 수많은 질병과 짧은 수명이 당연했던 시대에 유독 건강하게 장수했던 인물이 있다면 그 비결이 궁금해지지 않을 수 없죠. 오늘 우리가 함께 시간여행을 떠나 만나볼 인물은 바로 조선의 21대 왕 영조입니다. 여러분, 조선시대 왕들의 평균 수명이 몇 살이었는지 아십니까? 온갖 귀한 음식과 당대 최고의 의술을 누렸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평균 수명은 놀랍게도 45세에 불과했습니다. 극심한 스트레스와 과도한 영양 섭취, 그리고 운동 부족이 그 원인으로 꼽히지요. 그런데 영조는 무려 83세까지 살았습니다. 당시 남성의 평균 기대 수명이 50대 중반이었던 것을 감안하면 오늘날의 100세 장수에 비견될 만큼 경이로운 기록입니다. 심지어 52년이라는 조선 최장기 집권 기록까지 세웠죠. 과연 무엇이 달랐을까요? 최고의 자리에 있었지만 스스로를 가장 엄격하게 다스렸던 왕, 영조. 그의 건강 장수 비결 속으로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영조의 장수 비결을 이해하기 위해선 먼저 그의 출생 배경을 알아야 합니다. 영조의 어머니는 정식 후궁이 아닌 궁중에 물깃는 하인이었던 무술이 출신의 숙빈 최씨였습니다. 이 때문에 영조는 평생 자신의 출신에 대한 깊은 콤플렉스를 안고 살았다고 전해집니다. 하지만 영조는 이 콤플렉스를 부정적인 방향이 아닌 스스로를 채찍질하는 원동력으로 삼았습니다. 나는 다른 왕들과 다르다.
그러니 몇 배는 더 노력하고 더 모범을 보여야 한다는 강박에 가까운 자기관리가 시작된 것이죠. 그는 스스로에게 혹독할 정도로 엄격한 삶의 기준을 세웠고 이는 그의 식습관과 생활 방식 전반에 고스란히 나타납니다. 조선왕조실록과 승정원일기에는 영조가 직접 남긴 말이 생생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평생 얇은 옷을 입고 거친 음식을 먹으니 어머니께서 늘 걱정하셨다. 하지만 나는 지금껏 병이 없으니 이는 모두 옷과 음식을 후하게 하지 않았던 보람이다. 사람의 기력은 잘 입고 잘 먹는 데서 오히려 소모되는 것이다. 이 말 속에 그의 장수 비결 첫 번째 열쇠가 담겨 있습니다. 바로 소식과 거친 음식입니다. 당시 흰쌀밥과 고깃국은 양반과 왕족의 부와 권력을 상징하는 음식이었습니다. 마치 70년대 보릿고개를 겪었던 우리 부모님 세대가 흰쌀밥 한 그릇을 귀하게 여겼던 것처럼 말이죠. 하지만 영조는 왕의 신분임에도 불구하고 흰쌀밥 대신 일부러 잡곡밥을 즐겨 먹었습니다. 팥보리밥, 콩보리밥, 수수밥처럼 거칠고 소화가 더딘 음식들을 통해 과식을 막고 혈당이 급격히 오르는 것을 방지했던 것입니다. 이는 현대의학에서 말하는 저혈당 지수 식단의 원리와 정확히 일치합니다. 수백 년 전 영조는 이미 몸으로 그 지혜를 터득하고 있었던 셈입니다. 그의 식단은 이뿐만이 아니었습니다. 튀기거나 기름진 조리법 대신 찌거나 구운 담백한 음식을 선호했습니다. 즐겨 먹었던 육류도 붉은 소고기보다는 꿩고기, 닭고기, 메추라기 같은 가금류였고 전복, 숭어, 민어, 굴과 같은 신선한 해산물과 각종 버섯을 사랑했습니다. 간식조차 남달랐습니다. 단맛 강한 유과나 약과 대신 연육, 백봉령, 산약 등 9가지 약재를 넣어 만든 구선항도고라는 떡을 먹었습니다. 허기를 달래는 동시에 몸을 보하는 약과 같은 간식을 즐긴 것이죠. 50대에 접어들어 기력이 쇠하고 여름철 설사와 현기증으로 고생할 때는 고추장을 즐겨 찾았다고 합니다. 고추장의 매운맛이 입맛을 돋우고 기운을 차리게 하는데 도움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영조의 밥상은 화려함과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왕의 수라상이라기보다는 오히려 수행자의 식단에 가까웠죠. 그는 하루 5번에 걸쳐 상을 받았던 다른 왕들과 달리 식사 횟수도 3번으로 줄였습니다. 스스로 절식하지 않고 기름진 음식을 탐하면 반드시 병이 든다고 말하며 평생을 검소한 식단으로 일관했습니다. 영조의 철저한 자기관리 두 번째 비결은 바로 금주입니다. 그는 술을 단순한 기호식품이 아니라 백성의 피와 땀인 곡식을 낭비하는 국가의 해악으로 여겼습니다. 당시 극심한 기근으로 백성들이 굶주리는데 일부 부유층이 쌀로 술을 빚어 마시는 것을 보고 나라의 근간을 흔드는 일이라 생각했던 것입니다. 이에 영조는 역사상 가장 강력한 금주령을 반포합니다. 제사에 올리는 술조차 금지하고 대신 단맛이 나는 식혜를 올리게 했습니다. 술을 사서 마신 자는 노비로 삼고 양반이라도 여러 차례 어기면 먼 곳으로 귀양을 보냈으며 심지어 술을 밀조한 사람은 참수형에 처할 정도로 법은 엄격했습니다. 술이 건강에 미치는 해악은 물론 사회 경제적인 폐해까지 내다본 선구안이었습니다. 세 번째 비결은 규칙적인 생활 습관입니다. 늦은 밤까지 연애를 즐겼던 다른 왕들과 달리 영조는 일찍 잠자리에 들고 일찍 일어나는 습관을 평생 유지했습니다. 충분한 수면이야말로 건강의 기본임을 알고 있었던 것이죠. 또한 그는 자신의 몸 상태에 매우 민감했습니다. 조금이라도 이상을 느끼면 즉시 어의를 불렀습니다. 제52년 동안 내의원의 진료를 받은 횟수가 무려 7,284회, 한 달 평균 10일, 7회
즉 2, 3일에 한 번꼴로 건강을 점검한 셈입니다. 병이 생기기 전에 예방하고 작은 문제라도 초기에 바로잡으려는 적극적인 건강관리의 결과였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어쩌면 가장 중요한 비결은 바로 평생 현역으로 살았다는 점입니다. 왕이라는 자리는 정년이 없는 직업입니다. 영조는 80세가 넘는 나이에도 신하들과 국정을 논하고 끊임없이 글을 쓰고 정책을 만들었습니다. 붕당 정치의 폐해를 막기 위한 탕평책, 백성들의 군역 부담을 줄여준 균역법 등 그의 개혁 정치는 노년까지 멈추지 않았습니다. 끊임없이 배우고 고민하고 소통하는 과정 속에서 그의 뇌는 늙을 틈이 없었고 삶의 목적의식은 그의 정신을 더욱 또렷하게 만들었습니다. 때로는 궁궐 밖으로 나가 직접 백성들의 목소리를 듣는 등 육체적인 활동도 게을리하지 않았습니다. 이처럼 쉼없는 지적 활동과 사회적 역할이야말로 그를 총명하고 건강하게 만든 최고의 명약이었을 것입니다. 정리해볼까요? 영조의 장수 비결은 결코 특별한 비법이 아니었습니다. 소식과 거친 음식을 즐기는 검소한 식단, 술과 담배를 멀리하는 절제,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는 규칙적인 생활, 그리고 죽는 날까지 자신의 일을 사랑하며 열정적으로 살아간 삶의 태도. 이는 오늘날의 우리에게도 여전히 유효한 건강의 황금률입니다. 모든 것을 가질 수 있는 자리에서 스스로 절제와 검소함을 선택했던 왕 영조. 그의 삶은 진정한 건강이 풍요로운 물질이 아닌 올바른 습관과 건강한 정신에서 비롯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깊이 일깨워줍니다. 오늘 영조 임금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삶의 지혜와 영감을 주었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이 건강한 지혜를 더 많은 분들과 나눠주십시오. 여러분의 삶에 늘 건강과 평안이 가득하기를 기원. 역사 속 인물들의 삶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깊은 통찰과 지혜를 주곤 합니다. 특히 수많은 질병과 짧은 수명이 당연했던 시대에 유독 건강하게 장수했던 인물이 있다면 그 비결이 궁금해지지 않을 수 없죠. 오늘 우리가 함께 시간여행을 떠나 만나볼 인물은 바로 조선의 21대 왕 영조입니다. 여러분, 조선시대 왕들의 평균 수명이 몇 살이었는지 아십니까? 온갖 귀한 음식과 당대 최고의 의술을 누렸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평균 수명은 놀랍게도 45세에 불과했습니다. 극심한 스트레스와 과도한 영양 섭취, 그리고 운동 부족이 그 원인으로 꼽히지요. 그런데 영조는 무려 83세까지 살았습니다. 당시 남성의 평균 기대 수명이 50대 중반이었던 것을 감안하면 오늘날의 100세 장수에 비견될 만큼 경이로운 기록입니다. 심지어 52년이라는 조선 최장기 집권 기록까지 세웠죠. 과연 무엇이 달랐을까요? 최고의 자리에 있었지만 스스로를 가장 엄격하게 다스렸던 왕, 영조. 그의 건강 장수 비결 속으로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영조의 장수 비결을 이해하기 위해선 먼저 그의 출생 배경을 알아야 합니다. 영조의 어머니는 정식 후궁이 아닌 궁중에 물깃는 하인이었던 무술이 출신의 숙빈 최씨였습니다. 이 때문에 영조는 평생 자신의 출신에 대한 깊은 콤플렉스를 안고 살았다고 전해집니다. 하지만 영조는 이 콤플렉스를 부정적인 방향이 아닌 스스로를 채찍질하는 원동력으로 삼았습니다. 나는 다른 왕들과 다르다. 그러니 몇 배는 더 노력하고 더 모범을 보여야 한다는 강박에 가까운 자기관리가 시작된 것이죠. 그는 스스로에게 혹독할 정도로 엄격한 삶의 기준을 세웠고 이는 그의 식습관과 생활 방식 전반에 고스란히 나타납니다. 조선왕조실록과 승정원일기에는 영조가 직접 남긴 말이 생생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평생 얇은 옷을 입고 거친 음식을 먹으니 어머니께서 늘 걱정하셨다. 하지만 나는 지금껏 병이 없으니
이는 모두 옷과 음식을 후하게 하지 않았던 보람이다. 사람의 기력은 잘 입고 잘 먹는 데서 오히려 소모되는 것이다. 이 말 속에 그의 장수 비결 첫 번째 열쇠가 담겨 있습니다. 바로 소식과 거친 음식입니다. 당시 흰쌀밥과 고깃국은 양반과 왕족의 부와 권력을 상징하는 음식이었습니다. 마치 70년대 보릿고개를 겪었던 우리 부모님 세대가 흰쌀밥 한 그릇을 귀하게 여겼던 것처럼 말이죠. 하지만 영조는 왕의 신부임에도 불구하고 흰쌀밥 대신 일부러 잡곡밥을 즐겨 먹었습니다. 팥보리밥, 콩보리밥, 수수밥처럼 거칠고 소화가 더딘 음식들을 통해 과식을 막고 혈당이 급격히 오르는 것을 방지했던 것입니다. 이는 현대의학에서 말하는 저혈당 지수 식단의 원리와 정확히 일치합니다. 수백 년 전 영조는 이미 몸으로 그 지혜를 터득하고 있었던 셈입니다. 그의 식단은 이뿐만이 아니었습니다. 튀기거나 기름진 조리법 대신 찌거나 구운 담백한 음식을 선호했습니다. 즐겨 먹었던 육류도 붉은 소고기보다는 꿩고기, 닭고기, 메추라기 같은 가금류였고 전복, 숭어, 민어, 굴과 같은 신선한 해산물과 각종 버섯을 사랑했습니다. 간식조차 남달랐습니다. 단맛 강한 유과나 약과 대신 연육, 백봉령, 산약 등 9가지 약재를 넣어 만든 구선항도고라는 떡을 먹었습니다. 허기를 달래는 동시에 몸을 보하는 약과 같은 간식을 즐긴 것이죠. 50대에 접어들어 기력이 쇠하고 여름철 설사와 현기증으로 고생할 때는 고추장을 즐겨 찾았다고 합니다. 고추장의 매운맛이 입맛을 돋우고 기운을 차리게 하는데 도움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영조의 밥상은 화려함과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왕의 수라상이라기보다는 오히려 수행자의 식단에 가까웠죠. 그는 하루 5번에 걸쳐 상을 받았던 다른 왕들과 달리 식사 횟수도 3번으로 줄였습니다. 스스로 절식하지 않고 기름진 음식을 탐하면 반드시 병이 든다고 말하며 평생을 검소한 식단으로 일관했습니다. 영조의 철저한 자기관리 두 번째 비결은 바로 금주입니다. 그는 술을 단순한 기호식품이 아니라 백성의 피와 땀인 곡식을 낭비하는 국가의 해악으로 여겼습니다. 당시 극심한 기근으로 백성들이 굶주리는데 일부 부유층이 쌀로 술을 빚어 마시는 것을 보고 나라의 근간을 흔드는 일이라 생각했던 것입니다. 이에 영조는 역사상 가장 강력한 금주령을 반포합니다. 제사에 올리는 술조차 금지하고 대신 단맛이 나는 식혜를 올리게 했습니다. 술을 사서 마신 자는 노비로 삼고 양반이라도 여러 차례 어기면 먼 곳으로 귀양을 보냈으며 심지어 술을 밀조한 사람은 참수형에 처할 정도로 법은 엄격했습니다. 술이 건강에 미치는 해악은 물론 사회 경제적인 폐해까지 내다본 선구안이었습니다. 세 번째 비결은 규칙적인 생활 습관입니다. 늦은 밤까지 연애를 즐겼던 다른 왕들과 달리 영조는 일찍 잠자리에 들고 일찍 일어나는 습관을 평생 유지했습니다. 충분한 수면이야말로 건강의 기본임을 알고 있었던 것이죠. 또한 그는 자신의 몸 상태에 매우 민감했습니다. 조금이라도 이상을 느끼면 즉시 어의를 불렀습니다. 제52년 동안 내의원의 진료를 받은 횟수가 무려 7,284회, 한 달 평균 10일, 7회, 즉 2, 3일에 한 번꼴로 건강을 점검한 셈입니다. 병이 생기기 전에 예방하고 작은 문제라도 초기에 바로잡으려는 적극적인 건강관리의 결과였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어쩌면 가장 중요한 비결은 바로 평생 현역으로 살았다는 점입니다. 왕이라는 자리는 정년이 없는 직업입니다. 영조는 80세가 넘는 나이에도 신하들과 국정을 논하고 끊임없이 글을 쓰고 정책을 만들었습니다. 붕당 정치의 폐해를 막기 위한 탕평책,
백성들의 군역 부담을 줄여준 균역법 등 그의 개혁 정치는 노년까지 멈추지 않았습니다. 끊임없이 배우고 고민하고 소통하는 과정 속에서 그의 뇌는 늙을 틈이 없었고 삶의 목적의식은 그의 정신을 더욱 또렷하게 만들었습니다. 때로는 궁궐 밖으로 나가 직접 백성들의 목소리를 듣는 등 육체적인 활동도 게을리하지 않았습니다. 이처럼 쉼없는 지적 활동과 사회적 역할이야말로 그를 총명하고 건강하게 만든 최고의 명약이었을 것입니다. 정리해볼까요? 영조의 장수 비결은 결코 특별한 비법이 아니었습니다. 소식과 거친 음식을 즐기는 검소한 식단, 술과 담배를 멀리하는 절제,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는 규칙적인 생활, 그리고 죽는 날까지 자신의 일을 사랑하며 열정적으로 살아간 삶의 태도. 이는 오늘날의 우리에게도 여전히 유효한 건강의 황금률입니다. 모든 것을 가질 수 있는 자리에서 스스로 절제와 검소함을 선택했던 왕 영조. 그의 삶은 진정한 건강이 풍요로운 물질이 아닌 올바른 습관과 건강한 정신에서 비롯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깊이 일깨워줍니다. 오늘 영조 임금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삶의 지혜와 영감을 주었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이 건강한 지혜를 더 많은 분들과 나눠주십시오. 여러분의 삶에 늘 건강과 평안이 가득하기를 기원. 역사 속 인물들의 삶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깊은 통찰과 지혜를 주곤 합니다. 특히 수많은 질병과 짧은 수명이 당연했던 시대에 유독 건강하게 장수했던 인물이 있다면 그 비결이 궁금해지지 않을 수 없죠. 오늘 우리가 함께 시간여행을 떠나 만나볼 인물은 바로 조선의 21대 왕 영조입니다. 여러분, 조선시대 왕들의 평균 수명이 몇 살이었는지 아십니까? 온갖 귀한 음식과 당대 최고의 의술을 누렸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평균 수명은 놀랍게도 45세에 불과했습니다. 극심한 스트레스와 과도한 영양 섭취, 그리고 운동 부족이 그 원인으로 꼽히지요. 그런데 영조는 무려 83세까지 살았습니다. 당시 남성의 평균 기대 수명이 50대 중반이었던 것을 감안하면 오늘날의 100세 장수에 비견될 만큼 경이로운 기록입니다. 심지어 52년이라는 조선 최장기 집권 기록까지 세웠죠. 과연 무엇이 달랐을까요? 최고의 자리에 있었지만 스스로를 가장 엄격하게 다스렸던 왕, 영조. 그의 건강 장수 비결 속으로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영조의 장수 비결을 이해하기 위해선 먼저 그의 출생 배경을 알아야 합니다. 영조의 어머니는 정식 후궁이 아닌 궁중에 물깃는 하인이었던 무술이 출신의 숙빈 최씨였습니다. 이 때문에 영조는 평생 자신의 출신에 대한 깊은 콤플렉스를 안고 살았다고 전해집니다. 하지만 영조는 이 콤플렉스를 부정적인 방향이 아닌 스스로를 채찍질하는 원동력으로 삼았습니다. 나는 다른 왕들과 다르다. 그러니 몇 배는 더 노력하고 더 모범을 보여야 한다는 강박에 가까운 자기관리가 시작된 것이죠. 그는 스스로에게 혹독할 정도로 엄격한 삶의 기준을 세웠고 이는 그의 식습관과 생활 방식 전반에 고스란히 나타납니다. 조선왕조실록과 승정원일기에는 영조가 직접 남긴 말이 생생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평생 얇은 옷을 입고 거친 음식을 먹으니 어머니께서 늘 걱정하셨다. 하지만 나는 지금껏 병이 없으니 이는 모두 옷과 음식을 후하게 하지 않았던 보람이다. 사람의 기력은 잘 입고 잘 먹는 데서 오히려 소모되는 것이다. 이 말 속에 그의 장수 비결 첫 번째 열쇠가 담겨 있습니다. 바로 소식과 거친 음식입니다. 당시 흰쌀밥과 고깃국은 양반과 왕족의 부와 권력을 상징하는 음식이었습니다. 마치 70년대 보릿고개를 겪었던 우리 부모님 세대가 흰쌀밥 한 그릇을 귀하게 여겼던 것처럼 말이죠. 하지만 영조는 왕의 신부임에도 불구하고
흰쌀밥 대신 일부러 잡곡밥을 즐겨 먹었습니다. 팥보리밥, 콩보리밥, 수수밥처럼 거칠고 소화가 더딘 음식들을 통해 과식을 막고 혈당이 급격히 오르는 것을 방지했던 것입니다. 이는 현대의학에서 말하는 저혈당 지수 식단의 원리와 정확히 일치합니다. 수백 년 전 영조는 이미 몸으로 그 지혜를 터득하고 있었던 셈입니다. 그의 식단은 이뿐만이 아니었습니다. 튀기거나 기름진 조리법 대신 찌거나 구운 담백한 음식을 선호했습니다. 즐겨 먹었던 육류도 붉은 소고기보다는 꿩고기, 닭고기, 메추라기 같은 가금류였고 전복, 숭어, 민어, 굴과 같은 신선한 해산물과 각종 버섯을 사랑했습니다. 간식조차 남달랐습니다. 단맛 강한 유과나 약과 대신 연육, 백봉령, 산약 등 9가지 약재를 넣어 만든 구선항도고라는 떡을 먹었습니다. 허기를 달래는 동시에 몸을 보하는 약과 같은 간식을 즐긴 것이죠. 50대에 접어들어 기력이 쇠하고 여름철 설사와 현기증으로 고생할 때는 고추장을 즐겨 찾았다고 합니다. 고추장의 매운맛이 입맛을 돋우고 기운을 차리게 하는데 도움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영조의 밥상은 화려함과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왕의 수라상이라기보다는 오히려 수행자의 식단에 가까웠죠. 그는 하루 5번에 걸쳐 상을 받았던 다른 왕들과 달리 식사 횟수도 3번으로 줄였습니다. 스스로 절식하지 않고 기름진 음식을 탐하면 반드시 병이 든다고 말하며 평생을 검소한 식단으로 일관했습니다. 영조의 철저한 자기관리 2번째 비결은 바로 금주입니다. 그는 술을 단순한 기호식품이 아니라 백성의 피와 땀인 곡식을 낭비하는 국가의 해악으로 여겼습니다. 당시 극심한 기근으로 백성들이 굶주리는데 일부 부유층이 쌀로 술을 빚어 마시는 것을 보고 나라의 근간을 흔드는 일이라 생각했던 것입니다. 이에 영조는 역사상 가장 강력한 금주령을 반포합니다. 제사에 올리는 술조차 금지하고 대신 단맛이 나는 식혜를 올리게 했습니다. 술을 사서 마신 자는 노비로 삼고 양반이라도 여러 차례 어기면 먼 곳으로 귀양을 보냈으며 심지어 술을 밀조한 사람은 참수형에 처할 정도로 법은 엄격했습니다. 술이 건강에 미치는 해악은 물론 사회 경제적인 폐해까지 내다본 선구안이었습니다. 3번째 비결은 규칙적인 생활 습관입니다. 늦은 밤까지 연애를 즐겼던 다른 왕들과 달리 영조는 일찍 잠자리에 들고 일찍 일어나는 습관을 평생 유지했습니다. 충분한 수면이야말로 건강의 기본임을 알고 있었던 것이죠. 또한 그는 자신의 몸 상태에 매우 민감했습니다. 조금이라도 이상을 느끼면 즉시 어의를 불렀습니다. 제52년 동안 내의원의 진료를 받은 횟수가 무려 7,284회, 한 달 평균 10일, 7회, 즉 2, 3일에 한 번꼴로 건강을 점검한 셈입니다. 병이 생기기 전에 예방하고 작은 문제라도 초기에 바로잡으려는 적극적인 건강관리의 결과였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어쩌면 가장 중요한 비결은 바로 평생 현역으로 살았다는 점입니다. 왕이라는 자리는 정년이 없는 직업입니다. 영조는 80세가 넘는 나이에도 신하들과 국정을 논하고 끊임없이 글을 쓰고 정책을 만들었습니다. 붕당 정치의 폐해를 막기 위한 탕평책, 백성들의 군역 부담을 줄여준 균역법 등 그의 개혁 정치는 노년까지 멈추지 않았습니다. 끊임없이 배우고 고민하고 소통하는 과정 속에서 그의 뇌는 늙을 틈이 없었고 삶의 목적의식은 그의 정신을 더욱 또렷하게 만들었습니다. 때로는 궁궐 밖으로 나가 직접 백성들의 목소리를 듣는 등 육체적인 활동도 게을리하지 않았습니다. 이처럼 쉼없는 지적 활동과 사회적 역할이야말로 그를 총명하고 건강하게 만든 최고의 명약이었을 것입니다. 정리해볼까요?
영조의 장수 비결은 결코 특별한 비법이 아니었습니다. 소식과 거친 음식을 즐기는 검소한 식단, 술과 담배를 멀리하는 절제,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는 규칙적인 생활, 그리고 죽는 날까지 자신의 일을 사랑하며 열정적으로 살아간 삶의 태도. 이는 오늘날의 우리에게도 여전히 유효한 건강의 황금률입니다. 모든 것을 가질 수 있는 자리에서 스스로 절제와 검소함을 선택했던 왕 영조. 그의 삶은 진정한 건강이 풍요로운 물질이 아닌 올바른 습관과 건강한 정신에서 비롯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깊이 일깨워줍니다. 오늘 영조 임금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삶에 지혜와 영감을 주었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이 건강한 지혜를 더 많은 분들과 나눠주십시오. 여러분의 삶에 늘 건강과 평안이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 역사 속 인물들의 삶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깊은 통찰과 지혜를 주곤 합니다. 특히 수많은 질병과 짧은 수명이 당연했던 시대에 유독 건강하게 장수했던 인물이 있다면 그 비결이 궁금해지지 않을 수 없죠. 오늘 우리가 함께 시간여행을 떠나 만나볼 인물은 바로 조선의 21대 왕 영조입니다. 여러분, 조선시대 왕들의 평균 수명이 몇 살이었는지 아십니까? 온갖 귀한 음식과 당대 최고의 의술을 누렸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평균 수명은 놀랍게도 45세에 불과했습니다. 극심한 스트레스와 과도한 영양 섭취, 그리고 운동 부족이 그 원인으로 꼽히지요. 그런데 영조는 무려 83세까지 살았습니다. 당시 남성의 평균 기대 수명이 50대 중반이었던 것을 감안하면 오늘날의 100세 장수에 비견될 만큼 경이로운 기록입니다. 심지어 52년이라는 조선 최장기 집권 기록까지 세웠죠. 과연 무엇이 달랐을까요? 최고의 자리에 있었지만 스스로를 가장 엄격하게 다스렸던 왕, 영조. 그의 건강 장수 비결 속으로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영조의 장수 비결을 이해하기 위해선 먼저 그의 출생 배경을 알아야 합니다. 영조의 어머니는 정식 후궁이 아닌 궁중에 물깃는 하인이었던 무술이 출신의 숙빈 최씨였습니다. 이 때문에 영조는 평생 자신의 출신에 대한 깊은 콤플렉스를 안고 살았다고 전해집니다. 하지만 영조는 이 콤플렉스를 부정적인 방향이 아닌 스스로를 채찍질하는 원동력으로 삼았습니다. 나는 다른 왕들과 다르다. 그러니 몇 배는 더 노력하고 더 모범을 보여야 한다는 강박에 가까운 자기관리가 시작된 것이죠. 그는 스스로에게 혹독할 정도로 엄격한 삶의 기준을 세웠고 이는 그의 식습관과 생활 방식 전반에 고스란히 나타납니다. 조선왕조실록과 승정원일기에는 영조가 직접 남긴 말이 생생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평생 얇은 옷을 입고 거친 음식을 먹으니 어머니께서 늘 걱정하셨다. 하지만 나는 지금껏 병이 없으니 이는 모두 옷과 음식을 후하게 하지 않았던 보람이다. 사람의 기력은 잘 입고 잘 먹는 데서 오히려 소모되는 것이다. 이 말 속에 그의 장수 비결 첫 번째 열쇠가 담겨 있습니다. 바로 소식과 거친 음식입니다. 당시 흰쌀밥과 고깃국은 양반과 왕족의 부와 권력을 상징하는 음식이었습니다. 마치 70년대 보릿고개를 겪었던 우리 부모님 세대가 흰쌀밥 한 그릇을 귀하게 여겼던 것처럼 말이죠. 하지만 영조는 왕의 신부임에도 불구하고 흰쌀밥 대신 일부러 잡곡밥을 즐겨 먹었습니다. 팥보리밥, 콩보리밥, 수수밥처럼 거칠고 소화가 더딘 음식들을 통해 과식을 막고 혈당이 급격히 오르는 것을 방지했던 것입니다. 이는 현대의학에서 말하는 저혈당 지수 식단의 원리와 정확히 일치합니다. 수백 년 전 영조는 이미 몸으로 그 지혜를 터득하고 있었던 셈입니다. 그의 식단은 이뿐만이 아니었습니다. 튀기거나 기름진 조리법 대신 찌거나 구운 담백한 음식을 선호했습니다.
즐겨 먹었던 육류도 붉은 소고기보다는 꿩고기, 닭고기, 메추라기 같은 가금류였고 전복, 숭어, 민어, 굴과 같은 신선한 해산